의원님. 안녕하세요. 이 년 전에 저희에게 되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기억나세요? 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 미국인 노동우 변호사가 그 미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친 책이었죠. 인터뷰에 보니까 책은 징글징글한 벗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를 그 친구는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떤 때는 격이 없는 내용들이 저에게는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인생에 산같이 쌓여있는 그런 과제들을 책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책은 저의 벗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인데요. 이시영 소전입니다. 박창화라고 하는 분이 이시영 선생을 평생 비서로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시영의 평소 일생 때 썼던 그 글들 이런 것들 추워 모아서 회고담으로 만든 그 책입니다. 예, 이시영 선생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바로 아래 동생 이회영 선생의 동생이죠. 이게 작은 할아버지이신데요. 항일 독립운동 하시고 임시정부 때 이제 활동하시고 이제 부통령을 하시면서 저희 집안의 정치가의 맥을 잇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 어른이자 저희 정치 선배가 그 시기에 어떤 고민을 하면서 정치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성제 이시영 정치는 무엇인가를 저는 한번 저희 정치와 견주어서 보면서 항상 배우고 느낍니다. 가족들에게 이시영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나요? 할아버지 때에 6 형제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5째 할아버지였는데 가장 총명한 머리를 가지셔서 그 집안 형제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장원 급제하신 분으로 이제 아마 정승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보셨답니다. 네, 그래서 이시영 선생님은 고종의 신임을 얻은 관료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종 가까이에서 동부승지, 우승지 승정원의 관료죠를 하시고 을사조약 때는 외부 교섭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재순 그 외부 대신이 을사조약에 이제 서명하고 나라 역적이 됐을 때 바로 지근에 있었던 거죠. 1905년 11월 14일 외부 대신 박재순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이른바 을사조약이라는 4개조의 초안을 가지고 와서 토의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우리 국가의 주권을 없애는 것이니 망국 멸족의 장본이요 외부 대신으로서는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해야 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박재순은 묵묵히 앉아 아무 답변이 없었다. 14일 후 일본 헌병이 주위를 삼엄히 포위하고 공기가 잠옷 험악해졌다. 조약 초안이 어떻게 되었어? 국권에 손상이 없도록 개정되었어. 그때는 이미 박재순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네, 박재순은 아마도 중추원 참의도 되고 또 자작의 귀족 자기도 받았죠. 수억의 매년 은사금도 받고.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출세하고 있을 겁니다. 친일의 그 적들이 아직도 도처에 왕성하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골 정부가 들어서서 히틀러의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은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십만을 처형했다고 해서 그 길거리가 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부역과 악의 역사는 사실 좀 빨리 청산이 되고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악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0년 이시영 선생은 육형제들과 함께 남만주 지방에서 진행할 애국 사업을 비밀리에 계획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작은 집을 팔아 월세방으로 차츰 매매 교환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진행시켜간 다음 망명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뭐 상당히 고위직에 관료하셨고 또 그 장인이 김홍집입니다. 나라가 평탄하게 갔으면 큰 출세를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만주의 길, 겨울의 길, 그리고 대대로 있었던 기반을 다 버리고 그 남대문을 건너실 때 내가 이 문을 다시 들어올 날이 없다면 찾아선손이라도 들어올 날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문을 나선 시간으로부터 별별 고초와 역경을 당하더라도 원천 우위는 아니하리라. 미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신흥무관학교에서 학문을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 8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작업까지 하신 일을 보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저희 선배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 김인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남의 나라 땅에 의지해 있는 망명정부니만큼 정부 유지에 애로가 겹치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했다. 한 번은 몇 달 동안 임시정부의 집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이 프랑스 공무국에 고소하였다. 임시정부 재무총장인 이시영 선생은 영국과 미국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돈을 청하였다.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청하는 것이니 빚이라도 얻어서 마련해 주시오. 이 임시정부의 이제 재정을 맡아 했는데 너무 빈천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죠. 돈 구하러 다니시는 이제 재무관료 역할을 하신 뭐라 그럴까요? 앵벌이라 그럴까요? 앵벌이 임시정부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임시정부였지만 국내에서도 그 국외에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다는 것 하나가 이 식민지 시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근거였을 것이다. 그 절망을 끝까지 이겨내신 분들에게 정말 너무하는 저희 은혜와 역사의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 선생이 특별히 집중한 작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짧지만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반영한 10개항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지금 보면 헌법 초안에 나오는 자유민주공화국, 국민의 주권에 근거한 것,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 기초하신 그 10개 조항이 임시정부의 근거가 되었고 이후에 우리 헌법에도 이어지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법 조항 중에서도 보면 이시영 선생님께서는 민을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조선 말기에 관료를 하고 대과에 급제한 분이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민에 대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항일 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이라는 의미는 이제 민주주의 민본의 민으로 바뀌어 있음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정한 민본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그분의 활동 부대가 되었던 임시정부 그리고 초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군부대 시찰 중 부정부패를 목격한다. 전선의 후퇴 작전 중 방위군 간부들은 막대한 국고금과 식량 등 물자를 개인적으로 챙겼고 이로 인해 후퇴 장정들은 보급품 부족으로 기한에 시달리다가 수천 명의 사망자와 병자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엄정 조사하여 국고금 24억여 원, 양곡 5만 2천 섬을 부정 처분하여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관여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큰 규모의 전쟁 중의 사건이었는데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는 정책 노선을 인식하시고 부통령을 이제 사퇴하시게 되죠. 분단과 좌우 대결을 극복하는 힘을 독재로 활용하고 특히나 전쟁 과정 중에서 생기는 여러 위기를 독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대통령으로 돼가는 그런 그 슬픈 사실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전 이정 선생은 이런 1인 중심의 절대 군주형 대통령에서 책임을 분산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의원 내각제나 기타 분산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나온 바로 그 결과가 박근혜 최순실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평상시에 관리형으로 보는 민주주의는 그 의원 내각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 그 한시적인 어떤 통일 또는 분단 극복 또는 전쟁 극복의 대통령제가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대통령 시기를 겪어서 그 축적된 배경으로 의원 내각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좀 더 편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앞으로 협치나 분권이나 새로운 복지 체제로 나아가는데 극복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복된 내용들을 담는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개헌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좌와 우의 대립 그리고 여러 이념 간의 대립이 있을 때 항상 중용의 길과 중도의 길로서 이것을 서로 협치하고 화합해 보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의 흐름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성제 이시영 선생인데 조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명되지 않은 이시영 선생님도 저의 마음의 빛이자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폐습이 바로할 때는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공공의 편에서 나라의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정치인이 될 것을 한 번 더 각오합니다.